오늘은 그 지난 미얀마를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고, 이제 미얀마에 와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미얀마 정부랑 어떤 뭐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어제 이제 더 센트럴 콘도를 뭐 잠깐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센트럴 콘도를 구입한 한국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끔 연락이 오세요.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댓글에 이제 분양가가 없다고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그 해당 영상은 나중에 또 만들어 드릴 텐데 짧게 먼저 요약을 드리면 현재 분양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와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네. 오늘은 그 미얀마를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 그 미얀마 수도를 방문을 합니다. 네, 미얀마 정치 수도가 네피도죠. 그래서 네피도 공항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려 아웅산 테러 이후 거의 29년, 30년 만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인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제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사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깜짝 방문을 한 다음에 어, 이제 당시 이제 민감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제 북한의 테러가 있었었죠. 네, 아웅산 테러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 당시 미얀마는 좀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서방과 협력을 좀 간절히 원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한국하고 이제 먼저 만나서 이렇게 네, 추진이 됐죠.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외교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그 경제 제재인 미국 생션인 나라에 방문을 할 때는 당연히 뭔가 이제 미국 쪽에다가도 아마 당연히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도 미얀마 이 당시 이제 좀 이제 민주화를 진행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방문을 또 네, 뭐 동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 나온 내용은 이제 양국 정상이 석유와 가스, 희토류 등 에너지와 광물이 풍부한 미얀마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고, 뭐 이거에 대한 결실이 이제 포스코가 이제 석유, 가스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원조 확대, 그리고 경제 분야 국책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약속을 이 당시에 했고, 네. 이게 이제 차츰 이제 결실을 계속 맺었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이게 물꼬를 텄고요. 그리고 2014년,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12일 날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합니다. 미얀마에. 그래서 이제 미얀마 수도 네피도 공항에 똑같이 도착을 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뭐 국빈 이제 미얀마 정상회담은 아니었고 그 아세안 하고 이제 플러스 3세계 국가 한중일 정상회의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미얀마 방문을 했어요. 미얀마도 이제 아세안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의장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아세안을 열었는데 왜 아세안 할 때마다 추가로 뭐 플러스 원, 플러스 3 이렇게 추가로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때 초청이 돼가지고 미얀마 방문해서 네, 뭐 참여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한국과 미얀마의 뭐 정상회담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의제가 이제 에볼라, 뭐 테러,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동아시아 차원의 미팅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 방안, 그다음 북한 문제 등을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인도 총리나 태국 총리들 양자 회담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한담하는 등 이제 뭐 이렇게 미얀마와의 긴밀한 뭐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뭐 이제 큰 방향 그리고 뭐 인도 총리와의 그 회담이 더 이제 이때는 포커스를 받았고요. 네,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2024년 11월이잖아요. 1년 전에 2013년 6월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곤을 방문했어요. 이때 이제 사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 쪽에서 가장 고위급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이제 미얀마에 방문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우정의 다리가 이제 막 진행이 됐었던 때예요. 네.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느냐, 뭐 유무상 여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한국이 1970년대에 정부 주도하에 강남 지역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우정의 다리를 놓고 그 아래 달라가 한국의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처럼 양곤의 아래쪽, 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남서부 지역을 한국이 마스터 플랜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양곤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뉴스 미디어에 나왔고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당시 양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미얀마 사람들 이슈가 돼가지고 어, 우정의 다리가 놓는다는 뉴스만으로도 달라에 이제 막 땅을 막 사기 시작했는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동참도 많이 하고 네 그쪽에 매매가 뭐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물론 저는 어땠냐? 저도 당연히 들었죠. 들어서 저도 달러에 많이 갔고 거기 이제 매매하는 도면도 많이 보고 뭐 그랬었죠. 저도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문했던 2014년이 에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는 이제 국빈 방문을 합니다. 네, 미얀마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미얀마 간 공동 언론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선은 지난달에 몬주 쪽에 큰 폭우로 이제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얀마로부터 한국 전쟁 6.25 당시 5만 불 정도 규모의 쌀을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또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음, 발전 방향에 합의했다는 것을 이제 어, 프레스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국 간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그래서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이제 LH에서 진행한 산업단지가 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뭐 또 영상으로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해서 한국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전담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경제 협의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일본에서 이런 거 많이 잘하죠. 네, 이런 것들을 네,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국은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생 번영을 촉진하기로 하고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10억 불로 확대를 하고 농촌 개발 사업을 강화를 하고 환경 협력과 기술 인력 양성, 또 장학 사업,
스쿨버스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네, 어떤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죠.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그러니까 진행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미얀마가 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얀마와 한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프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 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대통령들이 순서대로 다 미얀마를 방문을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다 했어요. 그만큼 미얀마가 한국으로서 되게 중요한 나라인 거를 뭐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세요. 음,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이거 잘못됐네. 임기죠, 임기. 임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얀마 방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뭐 아마 뭐 미얀마가 이제 어떤 이슈가 없었으면 아마 당연히 방문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한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죠. 네. 단지 이제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22년도는 캄보디아, 2023년도는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이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참석을 안 했어요. 이제 2021년도에 정치적 문제가 난 다음에 아세안에서 이제 결의안을 했잖아요. 미얀마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세안에서 미얀마의 참석을 좀 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한국이 이제 미얀마 정부로서 미얀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마 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통령들이 역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미얀마 정부랑 논의를 했는지, 그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미얀마가 다시 이제 뭐 봄이 왔었을 때 한국 정부에서 다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걸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원래는 이제 좀 미국에 또 국빈들이 방문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이제 정상회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도 이제 호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이렇게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약 7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 이제 목적은 정치 안보에 대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로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공동체이고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각 의장국을 선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죠. 그리고 어,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한 개국 또는 이제 세 개국 또는 가끔은 이제 미국 쪽도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얀마에서 무비자 이렇게 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국가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서로 무비자 정책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요즘 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음,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